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똑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 어떨 땐 아이가 정말 잘 먹고 컨디션도 좋은데 어떨 땐 영 힘들어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한 아이 주호를 통해 발견한 이 작은 미스터리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음식의 무엇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어떤 음식은 아이의 눈을 빛나게 하고 어떤 음식은 흐리게 만들까? 어쩌면 이건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비밀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관찰 결과가 나왔어요. 똑같은 소고기인데 푹 익혀서 줬을 때는 아이가 왠지 멍해지고 무기력하고 짜증까지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소고기를 육회, 그러니까 날것으로 줬을 땐 아이의 눈빛이 맑아지고 반응도 좋고 아주 차분해졌다는 거죠. 처음엔 열을 가해서 비타민이 파괴됐나? 아니면 소화 효소가 부족한가?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열이 음식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바꿔버리고 있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는 음식을 아주 단순하게 생화학적인 물질로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익힌 음식, 소위 죽은 음식을 우리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야말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폴 쿠차쿠프라는 박사의 연구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날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익힌 음식을 먹자마자 수치가 무려 3배나 폭증한 겁니다. 이걸 소아백혈구 증가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보이는 것과 똑같은 비상 방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군대잖아요.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방어군인데 그냥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이 군대가 총출동했다? 이건 우리 몸이 익힌 음식을 영양분으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리해야 할 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침입자로 인식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날 음식이 아직 부드러운 액체 상태의 시멘트라면 익힌 음식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멘트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이걸 영양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철거 특공대인 백혈구를 긴급 투입해서 이걸 억지로 깨부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뇌로 가야 할 그 소중한 에너지가 전부 이 시멘트 덩어리 깨부수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이론이 바로 에드워드 하웰 박사의 효소 은행 가설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의 효소를 은행 계좌에 비유하는 거예요. 이 계좌의 잔고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없는 익힌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이 계좌에 있는 돈, 즉 효소를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뇌 기능이나 면역 시스템, 몸의 복구처럼 정말 중요한 데 써야 할 대사 효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엉뚱한 데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꼴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진짜 좀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포텐저 박사가 10년 동안 진행한 고양이 연구인데요. 익힌 먹이만 먹은 고양이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끔찍하게 퇴화했습니다. 1세대에서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는데 2세대에 가서는 뼈에 기형이 생기고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3세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새끼를 낳지 못하거나 기형아를 낳아서 혈통이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다시 날먹이로 돌아왔는데도 이전의 완벽한 건강 상태를 되찾는데 무려 4세대가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음식을 물질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볼게요. 생화학의 세계를 넘어서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갈 건데요. 만약에 음식이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몸이 수신하는 일종의 신호 혹은 주파수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은 열쇠와 자물쇠 모델이었어요. 분자들이 모양이 딱 맞아야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이레나 코식 박사의 공명인식 모델은 이게 완전히 옛날 얘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분자가 각자 고유한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걸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파수가 맞는 분자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는다는 거죠.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연구팀이 실제 뱀독이랑은 분자 구조가 전혀 다른 가짜 뱀독을 만들었어요. 딱 하나, 실제 뱀독과 똑같은 주파수를 내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쥐에게 주입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쥐는 진짜 뱀독에 물린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며 죽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몸이 성분표가 아니라 신호를 읽는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이 관점으로 글루텐을 보면요, 문제가 확 선명해져요. 글루텐이 왜 그렇게 사람을 멍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지. 글루텐은 그냥 독성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돌핀의 주파수를 교묘하게 흉내내는 해킹 신호인 겁니다. 뇌는 이 가짜 신호에 속아서 통신 시스템에 교란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브레인 포그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 그대로 뇌를 해킹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깊은 레벨로 들어가 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물질로도 보고 신호로도 봤죠. 근데 만약에 음식이 우리 몸을 다시 만드는 실제 건축 설계도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 공상과학 영화 같은 실험인데요. 노벨상 수상자인 류크 몽타제 박사가 진행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DNA가 들어있던 물에서 DNA는 빼고 그 DNA가 남긴 전자기 정보, 신호만 녹음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이메일로 이탈리아에 있는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신호 파일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에다가 쏴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그 물속에서 원본과 98% 똑같은 DNA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질 없이 오직 정보만으로 생명이 복제된 거예요. 믿겨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날음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고쳐야 하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생명의 원본 설계도, 그 에너지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게 정보라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정보 송신기는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의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뇌보다 무려 5,000배나 더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우리 몸의 중심에 있는 엄청난 정보 방송국인 셈이죠. 부모의 감정이요? 그게 그냥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그대로 전송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심장은 아주 혼란스럽고 들쭉날쭉한 잡음을 방송하고, 아이의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방어 시스템을 켭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랑과 감사를 느낄 때 심장은 아주 부드럽고 질서정연한 치유의 신호를 보내죠. 그럼 아이의 몸은 안전하구나 느끼면서 성장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부모의 역할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수리공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섬세하게 관리하는 큐레이터이자 아이의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교양곡을 지휘하는 지휘자인 겁니다. 그럼 그 큐레이터, 그 지휘자는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즉 영양가 높고 독소가 적은 물질을 공급해야 하고요. 둘째, 컴퓨터를 돌리는 운영체제, 즉 햇빛이나 땅과의 접촉 같은 자연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소프트웨어, 즉 부모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보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음식이라는 개념을요, 훨씬 더 넓게 봐야 합니다. 아이의 시스템에 입력되는 모든 것이 정보니까요. 익히거나 가공한 식품뿐만 아니라 집안의 인공향료, 와이파이나 각종 전자파,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까지도요. 이 모든 것이 아이의 시스템에는 질서를 깨뜨리는 잡음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치유라는 건 뭔가 대단한 약이나 치료법을 더하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는 걸 방해하는 그 수많은 잡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주기만 하면 우리 몸은 원래부터 스스로를 치유할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내재된 지능을 믿어주는 것, 그것이 본질일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우리가 먹는 것이 단지 접시 위의 음식만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정보를 먹이고 계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